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제 채널의 영상들이 뭐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되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앞에 걸 봐야지 뒤에 게 이해가 되고 정주행해야만 하고 뭐 이런 영상들이 아니라 검색하다가 그냥 얻어 걸리는, 그러다가 뭐 관심 있으면 다른 것도 한두 개 더 눌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특정 대학교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대학교 위주로 거기에 근사한 다른 대학들 좀 보지,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단 말이야.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늘어놓은 넋두리도 들으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되시겠어요. 하지만 정말 저는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영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해두면은 이거 안 되잖아, 죽잖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다시 또 영상 찍으려 하면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찍어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거 벽 앞에서 혼자 떠드는 거 이게 무슨 재미야. 근데 때마침 댓글에서 어떤 분이 좀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그 고민의 답도 드리고, 그분이 저에게 또 대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좀 갑자기 저도 채널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고민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게 사실은 뭐 수능 영어가 됐든 다른 영어 시험이 됐든 다른 과목이 됐든 모든 시험을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공통된 고민이긴 한데, 특히 영어가 좀 그런 게 있죠. 편입 영어가 더 그런 게 있겠죠. 나는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고 싶다. 정독 하고 싶다. 근데 너무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리고 당연히 그게 또 점수로도 이어지겠죠. 또 일부 문항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리면 다른 문제를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또 그 문제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딜레마란 말이야.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력자인 거죠. 이미 따복 읽으면서도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 바로바로 이렇게 눈이 가는 대로 이해가 되는 사람. 근데 다 이해가 돼. 이거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공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이거죠. 평상시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이제 당연히 깊이가 늘어나니까 실력이 쌓이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속독을 하면서도 속아낼 거 속아내면서 읽지하고 넘기면서도 정독의 효과를 누리는 거. 이게 사실은 궁극의 목적이고,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의 속독의 기반을 갖다가 다져 나가는 것. 그러면서 시험 볼 때는 이런 속독의 어떤 능력을 갖고서 정독의 효과를 갖다 누리는 것. 이게 사실은 공부의 목적이죠.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건 정말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글을 빨리 읽는 것과 문제를 또 빨리 푸는 거하고는 또 다른 또 차원이 있다. 이건 또 다른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정독도 좀 안 되고 속독도 좀 안 되더라도 문제를 빨리 풀되 또 빨리 맞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실전에 대한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문제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운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여기 29번, 30번 보세요. 이야, 일치 불일치 문제. 29번은 제가 해석 안 할 겁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가끔 이런 문제 있어요. 문학 작품들.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영문학과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인 오스틴의 그 오만과 편견 줄거리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 일치 불일치. 야, 선택지가 되게 길죠. 분명히 이건 동의어 갖고 장난치는 문제일 거란 말이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면서 이거 맞춰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만과 편견에 대한 줄거리를 좀 빨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 푸는데 되게 쉽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배경 지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30번은 인류 최초의 그 우주에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 거기 이제 닐 암스트롱, 그리고 왜 누구죠? 그 토이스토리의 그 주인공, 걔 뭐죠? 걔그 약간 서부, 이렇게, 서부가 아니지, 걔 이름을 까먹었네. 그 서부 걔 말고 걔 단짝 친구가 버즈라고 있잖아요. 이 버즈라는 게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버즈 올드린이라고. 그 사람이 달 표면에 착륙한 건데, 요거는 바로 앞선 지문보다는 조금 쉽죠. 지문도 짧고 내용 일치불일치,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는 뭐 기출문제 좀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어법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구닥다리 영문법이지만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말 문제은행이 있나 봐. 미리 한 몇백만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 같아. 좀 납득은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구닥다리 문제를 왜 내는지. 어쨌거나 뭐 문법 문제가 잔뜩 있고요,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빈칸 완성, 어휘 문제 겸한 어휘 하나씩 집어넣는 빈칸 문제 있고, 이렇게 보세요. 조금 긴 구와 절을 약간 물어보는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이래요. 문장 삽입 문제도 있고, 또 있네, 여기 일치불일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26번입니다. 26번 문제 한번 잠깐 볼래요? 뭐다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나 2개를 알아차린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의 성격을 안다는 거 아니야. So, using the name,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삐리리입니다. 언제까지? 법정에서 결정을 내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상황이 아니잖아. 답 4번. 끝. 되게 유명한 관용구죠? 이디엄이죠? 공중에 그냥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세틀하지 않고. 끝. 이런 게 속풀이에요. 빨리 푸는 거. 클라우드 9. 어디서 많이 들러보지 않았어요, 이거? 저는 클라우드 맥주만 보면 이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 구름도 다 같은 구름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저기 9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거꾸로 되어 있네. 9등급짜리 구름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하늘까지 치솟은 거니까 기분이 좋다. 3번의 Out of the Blue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너무나 갑작스럽게 suddenly. 이건 너무나 유명하니까 됐고, 나머지 이제 2번하고 5번 언더가 들어가는 게 좀 어렵네. 언더 인플루언스? 더가 많이 붙죠, 여기? 왜 더를 뺐을까? under the weather, 날씨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몸이 찌뿌둥하다. under the influence도 마찬가지겠지.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로 이제 술, 약물, 그런 게 뒤에 붙죠. under the belt는 저도 몰랐어요. 처음 보는 관용어입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복싱 경기 보다 보면은, UFC 보다 보면은 벨트 아래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붙잡고 못 일어나죠. 급소니까. below the belt란 말은 부정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편법, 이렇게 반칙을 썼다 할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under the belt는 뭐야? 사전 찾아보니까 덜을 안 쓰고 소유격을 많이 쓰더라고요. 누구의 벨트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었다. 누구 수중에 들어갔다. 이미 한번 경험해 봤다.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면서 배워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배워야죠. 이런 문제 풀면서. 근데 배우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문제 푸는 거 너무 쉽다는 거죠.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갖다가 빈칸만 본 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좋아하는 뉴진스 얘기잖아요. 저는 더 보이즈 뭐 이런 애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사전 찾아보니까 뉴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얘네는 뉴진스처럼 꼼수를 부리네. 뉴진스 보고 싶다. 뉴진즈든 뉴진스든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두워도 나는 어두워. 그죠?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변형 문제를 또 내는 거야. Things went south. 이거의 함축 의미가 뭐냐? 아니면 여기를 빵꾸 뚫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가 빈칸입니다. 여러분 이거 빈칸이에요? 아니면 이게 밑줄 써 있고 이거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팬들은 걸려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걸려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뭐 붙잡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다? 동격에 대해. 우리가 지금 문법을 왜 따져 지금? 빨리 읽어. 혜린이 이름 다 까먹었네. 민지, 민숙이었나? 아무튼 혜린이, 민지 이런 애들이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뉴진즈라는 것은 이름 동격이네요. 이름인데 그 이름 아래 5명의 멤버가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다가 셋업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갖다가 업로딩하기 시작했대요. 벌써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왜 나 모르게 그랬어. 그 다음에 거꾸로 여러분 이 보이즈라는 그룹은 또 거꾸로야. 얘네들은 원래 이름이 보이즈인데 보이스로 이제 바꾸려고 하나 보네요. 더 보이즈는 더 보이즈로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딱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일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경우에 대비해서. 일들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조금만 뭔가 어긋장 나면은 이름 바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뭔가 사태가 안 좋아지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하면이라는 게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전 몰라요 전혀. 여기 좀 대문자로 되어 있는 100 레이블이라는 회사가 왔네. 얘네를 새로 이렇게 좀 컨택한 어떤 회사가 아닌가 싶네요. 얘네가 트레이드마크권,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작권. 이런 것을 신청했대요. 보이즈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이 상표권을 자기가 쓰려고요. 이미 신청을 해놨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원래 이 보이즈, 원래 이름의 그 멤버들은 여전히 IST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IST하고 100 레이블하고 좀 싸우고 있나 보네. 뉴진스의 경우에는 이게 방시혁, 하이브겠고, 이게 뭐 미니진이겠죠. 예를 들면. 그죠? 하지만 아직 그 상표권 있잖아요. 그 페이턴트가 관계 당국에 의해서 아직은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뉴진스 얘네들처럼 얘네들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도와 법적인 분쟁을 이미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미결정 상태이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근데 법정에서 이제 거의 1심, 2심 판결 났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내가 이제 마지막 문장만 풀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핵심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출제 의도를 간파하는 것, 물론 간파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눈치만 부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기본기가 다져졌을 때 출제 의도를 간파하는 것도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본기를 쌓아가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정독이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복습할 때 공부해 둬야 할 지문, 공부 좀 덜 해야 될 지문들 잘 솎아내고 공부해야 될 지문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주고 이런 것들도 노하우인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 어떡하겠어. 공부하는 자에 해내야죠.